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던지게 되는 이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 소설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법관이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다. 그의 삶은 항상 적절함과 체면 위에 놓여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았고 문제없이 튀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믿는다. 어느 날 사소한 사고 이후 이반 일리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의사도 가족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은 점점 깊어지고 그의 삶에 균열이 생긴다. 이 고통은 육체적인 통증을 넘어 존재 전체를 잠식한다. 병이 깊어질수록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사회적 성공, 체면, 출세, 안정된 가정.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는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죽음 자체보다 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다. 가족과 동료들은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편함을 피하고 죽음을 부정하며 일상을 유지하려 한다. 오직 하인 게라심만이 이반 일리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게라심의 태도는 연민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 이반 일리치는 마침내 깨닫는다. 자신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지 자기 양심에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그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각성의 순간이 된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성공과 정상성, 사회적 기준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현대인의 커리어 선택,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 그리고 늦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통해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소설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비춰보는 거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톨스토이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부터 우리 머리를 세게 때립니다.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삶이 가장 끔찍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평범한 게 끔찍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역설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톨스토이는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주인공 이반의 장례식 장면부터입니다. 그의 삶을 제대로 보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과연 그의 빈자리는 그의 삶에 대해 어떤 진실을 폭로하게 될까요? 이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생을 함께한 동료들의 첫 번째 생각이 뭐였을까요? 슬픔? 아니요. 자기들 승진 기회였습니다. 정말 소름 돋죠. 이 차갑고 계산적인 반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반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1886년에 쓰인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십만 명의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아마도 이반이 던지는 그 질문,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만큼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우리 모두에 대해 유효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렇게 공허한 죽음을 맞이한 난자, 이반 일리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죽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진정한 슬픔도 주지 못했던 걸까요? 이반은 한마디로 인위적인 삶의 대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이게 성공한 삶이야 라고 정해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에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직업, 번득한 집, 높은 지위, 마치 성공이라는 연극의 완벽한 주연 배우처럼 살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이 화면을 보시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요. 왼쪽은 이반이 평생을 바쳐 조쳤던 인위적인 삶입니다. 이기심, 체면, 형식적인 관계, 물질주의로 가득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차가운 세계죠.
반면에 오른쪽은 그가 철저하게 외면했던 진정한 삶이고요. 따뜻한 연민과 공감, 진짜 인간적인 유대로 이루어진 삶. 이반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평생 길을 잃고 헤맸던 겁니다. 자기만의 즐겁고 적절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 이반은 주변에 아주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아내의 임신이나 아이들의 울음소리처럼 삶의 불편하고 귀찮은 진실들로부터 스스로를 철저히 격리시킨 거예요.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법관이었을지 몰라도 한 인간으로서는 외딴 섬처럼 완전히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견고한 벽이 정말 어이없는 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커튼을 달다가 옆구리를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이게 원인이 돼서 병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갑자기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벽을 뚫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그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반의 절망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때 세상을 자유롭게 오가던 유능한 법관이었던 그는 병 때문에 자기 집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작은 소파가 그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몸이 쇠약해지면서 그가 평생 공들여 구축했던 세계 또한 이렇게 속절없이 쪼그라들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정말 이반을 미치게 만든 건 몸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거대한 거짓말이었죠. 아내도 딸도 의사도 모두가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라며 가식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이반은 이 차가운 거짓말의 감옥에 갇혀서 홀로 죽음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 명예, 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해요. 대체 무엇을 위해서였나?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었지?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아니, 나는 마땅히 살아야 할 대로 살지 않았는가? 사회가 정해준 규칙을 충실히 따랐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존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끔찍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하지만 만약에 내 평생이 전부 잘못되었다면? 이 질문은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반은 바로 이 죽음의 문턱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 육체의 고통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깨우는 채찍이었고 그는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신의 삶이 전혀 진짜가 아니었고 삶과 죽음 모두를 숨겨온 끔찍하고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것을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성취들이 이제는 그저 한 줌의 재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바로 그의 하인 게라심이에요. 게라심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요. 그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저 꾸밈없는 연민으로 고통받는 이반의 다리를 들어주면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킵니다. 이 단순하고 정직한 공감 속에서 이반은 생애 처음으로 진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게라심의 연민을 받아들이고 자신 또한 가족을 향한 연민을 느끼게 되자 그를 꽁꽁 올가매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는 깨닫습니다. 내 삶은 잘못되었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죽음 대신 빛과 평화를 발견합니다. 자, 이반의 이야기는 그냥 19세기 러시아 법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연민과 공감이 없는 삶, 진짜 인간적인 관계 대신 지위와 체면을 쫓는 삶은 결국 우리를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게 할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 우리는 언제든 공감을 통해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앞에 놓인 거울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울을 정면으로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